미래 미래가 불안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글로벌 창의 인재 양성소가 진행하는 300 프로젝트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블록체인 전문가에게 묻겠습니다. 미래 미래 블록체인이라면 안녕한가요? 블록체인 전문가를 찾아가 공통 질문을 하고 답을 들어보는 신개념 지식소통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에 대해 궁금한 것을 블록체인 전문가에게 묻고 그 답을 들어보는 시간 왓츠업 그 첫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 인터뷰의 주인공은요, 김형주 한국 블록체인 산업진흥협회 이사장님이신데요. 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사장님 한국 블록체인 산업진흥협회 이사장직을 맡으셨는데요. 이 협회가 뭐 하는 곳인지 아직 국민들은 많이 모르실 것 같아요. 네. 어떤 곳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앞으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가령 인터넷에 비견할 만한 정도의 전 범위적이고 전 국민이 앞으로 써야 될 기술인데, 이 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민에게 홍보하고 또 교육하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새로운 산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사장님 이전에는 국회의원도 하셨었고요. 또 서울시 부시장으로 또 활약을 하셨던 경험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블록체인이라도 새로운 이슈에 가깝게 오셨는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개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제가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이라 공학적인 지식이 없어서 굉장히 두려웠는데,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책을 몇 권 읽다 보니까 전문성은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고 앞으로 새로운 기술인 만큼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보완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그동안에 국회에서 일했고 또 서울시에서 일한 경험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7월 말에 수락을 하고 8월 4일 날 그러니까 발기인 대회를 통해서 협회를 만들고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네, 블록체인에 대해서 여전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블록체인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여전히 가상화폐와 이렇게 또 혼동해서 개념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좀 이사장님께서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중앙 서버 중심으로 기존의 은행이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안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고, 보안을 기술을 여러 가지 돈을 들여서 했다 하더라도 은행이 다운될 수 있잖아요. 네. 서버가 다운됐을 때 소비자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은행 서버가 다운돼도 내 기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분산 원장이라고 하는 탈집중화된 그런 게 개인과 개인의 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블록체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사장님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종합해 보자면, 우리가 이를테면 은행에서 원장은 은행만 가지고 있고 대부분 통장만 받아 왔었는데, 이제 그 거래 장부 원본이 모두에게 다 공유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이제 거래를 하고 있는 당사자가 4사람이나 5사람이 있으면 똑같은 기록을 5명이 나누어 가지기 때문에 설령 한 사람이 그것을 변조하거나 위조한다고 한들 아무런 변조할 수 없는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 기능은 위변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나와 당사자가 진본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이 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이제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동안에 부동산 중개업이나 수수료를 먹고 사는 은행업 입장에서는 자기 변신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위기를 맞았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사람 대 사람으로 바로 거래가 이어질 네. 수 있으니까. 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블록체인 도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분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분야에, 어떤 산업에 이 블록체인이 좀 도입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는 핀테크, 즉 금융과 관련해서
외환 송금이라든지 그것의 수수료를 낮아질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어떤 말하자면 결제 시스템에 있어서의 말하자면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 관계, 비즈니스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가령 이게 위변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주총회 같은 데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많이 이용하죠. 투표를 했는데 누가 개인적으로 그것을 투표 사항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미 지난 대선에도 전자투표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게 되었다는 측면도 있고요. 가령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도 전체 강원도가 발주하는 금액의 10%를 강원도에서 돈을 쓰고 가라. 도지사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10%의 금액을 강원화폐로 만들어주면 거기서 밥을 먹던 뭐 영화를 보던 강원도에서만 쓸 수 있게 되는 화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문화예술계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일어난 것이, 그러면 음악에 말하자면 저작권료를 어떻게 지불할 것이냐도 블록체인으로 하면 다 됩니다. 스스로가 지불 비율에 따라서 다 논쟁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 재화를 주고받는 그 부분을 블록체인 기술이 위변조를 막기 때문에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장님, 블록체인을 도입할 수 있는 산업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육이나 인재 양성 분야에도 블록체인 도입이 가능해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을 기반한 사회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교육 철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람들이 뭐 어떤 상대방까지 계약을 했어도 한 번만 봐달라, 다음에 잘하겠다, 이런 것이 했었는데,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계약 사회가 됐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계약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 신뢰, 책임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주셨습니다. 신뢰 프로토콜이 비즈니스 전반에 이렇게 쭉 깔렸을 때 우리 사회가 좀 어떻게 변화할지 그 모습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변할까요? 사실 신뢰 프로토콜이 일반화됐을 때 한편으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삭막해질 수 있습니다. 의외로 이것이 가령 인간답다라고 하는 개념들에 대해서, 물론 거짓 세상이 밝아온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코인 경제로 가는 선진국들이 코인 경제를 가는 이유는 이게 100% 투명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한 프로토콜로 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정의사회에 맞습니다. 이사장이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뗄래야 뗄 수 없다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상화폐라는 화두가 워낙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블록체인은 그럼 고하고 가상화폐는 스탑하자, 이런 의견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금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거의 한 수만 개의 그 상용화된 상점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상용화에 대한 성공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공적 영역에서 상당히 많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닥이라든지 텔레그램 같은 데서도 그런 어떤 상용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비트코인은 서막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화폐들이 명멸할 것이다. 사라지기도 하고 새롭게 등장해서 지금보다 수백 배 더 강력한 화폐가 등장할 거다. 그리고 더 빠른 시간 내에, 물론 지금은 이제 이 결제의 시간, 타이밍이 아직 늦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기술적 결함도 분명히 있어요.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 마스터카드에 준하는 결제의 속도, 또 그런 어떤 신속성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업체들이 따라온다라면 불편함이 없는 가상화폐 기반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빠르면 올해 말경부터 내년부터는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이제부터 어떤 가상화폐에 주목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앞으로의 가상화폐는 이제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것이 벌써 스마트 콘트랙트라고 하는 기능을 담지했지 않습니까? 새로운 화폐들은 이제 가상화폐 3.0 시대를 맞이할 겁니다. 아까 미리 부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컨대 어떤 중국의 한 기업은 문화 콘텐츠만 관리하는 그런 가상화폐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혹은 더 많이 결제 시스템을 가진 가상화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다양한 새로운
말하자면 가상화폐의 출현 그 기능에 대해서 조금 기술적으로 좀 알고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양자 컴퓨터 시대를 맞이해서 기존의 가상화폐가 무력화될 수 있고 해킹당할 수 있는 기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가상화폐의 출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기술적 미래와 관련돼서 또 산업적 미래와 관련돼서 출현하게 될 가상화폐에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블록체인이 도입될 수 있다고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실제로 이렇게 산업 분야의 블록체인 도입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것이 곧 우리의 일의 미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산업에 대한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문가는 아직까지 많이 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을 보면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한 연봉 3억대의 고액 연봉자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는 전문가 양성을 대대적으로 할 생각이고요. 이제 그런 측면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과 연동된 분야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제 초중등 코딩 교육하는 교육 양성자 또 전문가로서의 어떤 코딩, 암호화폐의 기술자 영역이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다만 이런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에 따라 없어지는 일자리도 있겠죠. 네. 은행의 기능이 줄어든다든지 부동산 거래하는 기능이 줄어든다든지 또 민사소송이 줄어듦으로써 변호사 영역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그와 반대급부로 상응하는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넓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어느덧 마지막 질문입니다. 블록체인의 시대에서 내가 나를 증명해서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우선은 21세기 흐름에 대해서 본인이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엄격한 말하자면 계약사에 간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자신이 갖고 있는 재화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하고 주고팔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데이터, 또 자기의 몸, 자기 주변의 환경들이 전부 다 재산과 관련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볼 필요가 있겠다.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 빅데이터인데요. 앞으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역할밖에 없는 거예요. 일은 전부 다 로봇가 하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자기가 연관되어 있는 데이터가 뭐냐라고 하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래의 가치는 데이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데이터를 만드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현 정부에서 얘기하는 기본소득세의 근거도 현 정부가 얘기하는 국민이 낸 데이터에 대한 값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의미 있는 활동을 할 것이냐 그리고 내가 내 주변이 갖고 있는 것과 관련된 데이터가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사장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신뢰와 또 책임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블록체인과 잘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인터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